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구글 픽셀 10A가 있고 오늘은 이 기기를 설정을 통해 하드 리셋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기를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휴대폰의 설정 메뉴에 직접 들어가서 화면을 천천히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며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스템 항목이 있을 거예요. 리셋 옵션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백업 옵션이 나오나요? 아니요, 나오지 않네요. 그럼 다른 곳을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있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그냥 아마도 백업 및 데이터 복사 항목을 찾는 거겠죠. 좋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백업 데이터가 있고 지금은 꺼져 있지만 적어도 사진은 백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와 동기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진과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용량은 15G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 데이터에는 연락처, 통화기록, 기기 설정, 앱 데이터, SMS, MMS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구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구글이 하는 일은 이걸 백업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 후한 표현입니다. 구글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하지 않습니다. 백업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구글이 하는 일은 백업을 만들 때 자신에게 작은 메모를 남기는 것 뿐입니다. 즉, 이 백업에는 여러분이 백업하려던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이죠.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스마트 스위치, 블랙매직 카메라, zip 같은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앱들도 있죠. 이 앱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백업을 복원할 때 다시 다운로드 하라는 작은 참고 메모 정도로 남게 됩니다. 이제 가상의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팀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작은 팀이는 유즈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 했습니다. 유즈 에뮬레이터는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휴대폰에서 에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 있었고 티미는 거기서 다운로드 했죠. 그리고 작은 티미는 이 앱을 아주 즐겁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티미는 더 새롭고 좋은 휴대폰을 샀기 때문에 기존 휴대폰을 초기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앱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사라졌으니 백업을 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그래야 그 앱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은 티미는 그 앱이 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티미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티미가 굳이 알 필요는 없죠. 닌텐도 특공대가 이 앱을 만든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법적 문서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사실을요. 아마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게 닌텐도 변호사들과 법정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작은 티미는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백업을 시도합니다. 아, 미안해요. 그리고 나서 복원을 시도하죠. 이제 복원이 끝났습니다. 복원 과정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안내했어요. 그 밖에 온갖 헛소리도 함께요. 작은 티미는 유즈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즈가 더 이상 플레이스토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백업이 작동하는 방식은 스스로에게 작은 메모를 남기는 것이지만 만약 이 앱들을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져올 수 없다면 갑자기 어디선가 마법처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플레이스토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그냥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일이 그렇죠. 그리고 백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후하게 표현한 겁니다. 백업이라면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백업했다고 주장한 데이터를 복원해줘야 하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복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백업은 실제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 일이 아니고 우리 책임도 아니라는 식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점에서 백업으로서 완전히 끔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을 하거나 기기를 백업하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몇몇 애플리케이션들이 이 역할을 훨씬 더 잘해줍니다. 이제 이런 앱들은 여러분이 어떤 폰을 가지고 있느냐, 즉 어떤 폰으로 옮기느냐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작은 팀이가 새 폰을 산다고 해볼게요. 맞죠? 그래서 만약 다른 픽셀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운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구글에만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를 빨아들여야 하고 신이시여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테니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삼성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S26을 샀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삼성에서 사용하는 것, 즉 삼성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된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야 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스위치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뿅.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해야 해요. 권한이 정말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건지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삼성 기기에서 실행하면 스마트 스위치를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먼저 두 가지 옵션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받게 되겠죠. 이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삼성 기기끼리만 가능합니다. 만약 데이터를 옮기거나 여기 있는 픽셀과 같은 다른 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데이터를 보내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보내기로 기본 설정되어 있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글과 달리 구글이나 다른 기기에서 삼성 기기로 옮겨오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쉽게 옮겨오도록 만든 거지 삼성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옮겨가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돈을 쓰는 건 어리석은 투자일 겁니다. 그리고 꽤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의 자체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그거 말하기 힘들었네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듯이 삼성은 S-Smart Switch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샤오미는 Mi Mover라는 앱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바로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Mi Mover입니다. 그리고 Clone Phone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건 오포, 리얼미, 비보 그리고 원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네 회사가 모두 같은 앱을 쓰고요. 화웨이는 폰 클론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옮기려는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면 앞서 말했듯이 당연히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데이터를 옮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제 원한다면 백업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 기기가 있다면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픽셀은 보기에 이런 종류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혹시 이건가요? 아니네요. 이건 그냥 스마트 커넥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픽셀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자체 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려면 구글 백업을 통해야만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기능은 아마도 데이터 이전에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작업이 일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구글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은 조금 더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됐으니 기기가 확실히 백업된 상태라면 설정으로 이동해서 기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메인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서 맨 아래까지 스크롤한 다음 여기 있네요.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히 맨 아래는 아니지만 거의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재설정 옵션을 선택하고 모든 데이터 삭제, 공장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될 데이터 목록이 표시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제가 언급한 백업을 만들어 두셨을 테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맨 아래까지 스와이프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옵션이 더 나옵니다. 만약 eSIM을 사용 중이라면 eSIM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죠. eSIM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 박스를 체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역시 이 박스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데이터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기에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을 클릭해서 모든 데이터 삭제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이제 기기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약 2분 정도 걸릴 수 있고 완료되면 안드로이드 설정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설정 화면이 보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과정이 모두 끝났고 원하는 대로 기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